반갑습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김프로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드디어 숫자가 찍혔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괴물같은 성적표를 내놨죠. 매출은 86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으니 이제 고점 아니냐, 뉴스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면 여러분은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숫자는 단순히 호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송두리째 바뀌면서 만들어진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불과하죠. 외국계 리포트의 제목을 보십시오. Don't sell too early. 너무 일찍 팔지 말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왜 폭등하는지, 삼성의 파운드리가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SK하이닉스와 함께 대한민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20만 전자가 허황된 꿈이 아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 20조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많이 팔아서? 아닙니다. 비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들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분기 낸드 가격 최대 100% 인상, D램 70% 인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협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가격 아니면 물건 못 준다는 통보입니다. 즉, 시장의 주도권이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증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HBM의 역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모든 돈과 장비를 HBM 생산 라인 증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존 D램 라인을 뜯어 고쳐서 HBM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흔히 쓰는 PC용, 서버용 일반 D램을 만들 공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하는 거죠. 온디바이스 AI,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일반 D램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HBM 수요가 늘어날수록 일반 D램 공급은 더 부족해지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마이크론이 공장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공장을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나만 돈 벌겠다는 고도의 전략이죠. 결국 2026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는 HBM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분기 현상이 빚은 일반 D램 가격 폭등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슈퍼사이클의 진짜 정체이죠. 두 번째,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큰 잠재력, 파운드리입니다.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문제와 발열 이슈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내부 소식통과 업계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삼성의 주력인 4나노 공정 수율이 마침내 70%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70%는 황금 수율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도면 어떤 고객사의 칩을 받아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차세대 기술인 이 나노 공정 수율도 50% 넘어섰다는 거죠. 경쟁사 TSMC가 60% 수준인 걸 감안하면 기술 격차가 턱 밑까지 좁혀졌습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할까요? 바로 TSMC 리스크 때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애플, AMD 등 모든 빅테크가 TSMC에 줄 서 있습니다. TSMC는 이를 알고 배짱 장사를 하고 있죠. 가격을 매년 올리고 물량을 제때 주지 않습니다. 소위 슈퍼을의 갑질이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대안이 절실하죠. 제발 누군가 TSMC만큼만 만들어주면 물량을 나누고 싶다는 니즈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성이 등장해서 수율 잡았다. 가격은 TSMC보다 30% 싸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메모리까지 한 번에 패키징 해줄 수 있다. 이 제안을 거절할 CEO가 있을까요? 최근 일론 머스크와 삼성 경영진의 회동,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메타의 AI 가속기 칩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만약 이번 실적 발표나 1분기 중에 글로벌 빅테크 신규 수주 소식이 한 줄이라도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그날부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지금 주가는 파운드리가 영원이라는 가정하에 매겨진 가격 때문이죠. 세 번째,
HBM 전쟁이죠.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HBM3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완승이었습니다. 삼성은 늦었고 뼈아픈 실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죠. 최근 한국경제 단독 보도로 삼성전자 HBM4 양산 퀄 테스트 통과, 2월부터 엔비디아 공급 유력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설로 끝난 적이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흐름을 보면 이번엔 다릅니다. HBM4부터는 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기존의 적층 방식이 아니라 파운드리 공정이 결합된 새로운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강점이 드러나죠.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TSMC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정이 단순해지고 속도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바보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죠.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입니다. 삼성이 품질 기준만 맞춰준다면 물량의 30에서 40%는 무조건 삼성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2월 공급설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삼성전자가 받고 있던 HBM 디스카운트는 HBM 프리미엄으로 순식간에 바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확실한 현재입니다. HBM 1등이고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PER 7배 수준으로 여전히 쌉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폭발적인 미래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가전, 모바일 이 4개의 엔진이 동시에 터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7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200조 원 수준인데 삼성전자 혼자서 그만큼을 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PBR 1.2배 수준이고 역사적 저점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사상 최대를 찍고 있죠. 이익은 폭증하는데 주가는 바닥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매수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 HBM4에서 하이닉스를 따잡고 파운드리에서 TSMC의 점유율 10%만 뺏어와도 주가는 지금의 2배, 즉 20만, 30만 전자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회로가 아니라 이익 추정치에 기반한 산술적인 계산이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1월 29일 실적 발표와 슈퍼 위크 대응 전략입니다. 이미 나온 20조 원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선반영되니까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이던스, 미래의 전망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0조 원을 넘기느냐, HBM4 공급 일정이 주요 고객사와 퀄 테스트 완료라는 멘트가 나오느냐, 파운드리 수준은 대형 고객사 확보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 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상속세 개편 등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지금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나 특별 배당 카드를 꺼내 든다면 그것은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이 클 것이며 연준의 금리 결정, 옵션 만기일 등 이슈가 많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무릎에서 허리로 가고 있다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의 20조 원 영업이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공급자 우위의 가격 결정권, 파운드리의 기술적 도약, 그리고 AI 시대의 필수제인 HBM까지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파는 것은 다자란 농작물을 수확 직전에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팔아도 기관이 팔아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올라간다면 주가는 계속 따라갑니다.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주식 시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흐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실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D램 가격이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3년간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신호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길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의 실적이 2028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형성된 평행 채널 안에서 25년간 우상향해왔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3년 내에 주가 3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를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호재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HBM 시장의 주도권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차세대 HBM4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장 걱정했던 파운드리 부분의 해결입니다. TSMC가 독점하던 시장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줬냐?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거죠. 삼성은 테슬라의 AI 칩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AI5 칩 부분을 TSMC와 공동 생산하기로 하면서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셋째,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동행합니다. 결국 2026년은 삼성의 시대가 될 것이죠. 삼성만 묻으면 다 올라가는 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주고 있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결정적인 한 종목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종목, 제가 1,500개 종목을 며칠 밤새워 다 뒤져서 찾아낸 보물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입니다. 단순 협력사가 아니라 삼성이 지분을 들고 있고 삼성과 핏줄이 연결된 기업입니다. 둘째, AI 팩토리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모두 준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스마트 공장 AI 팩토리입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올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세를 받지 못한 곳이 바로 AI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이 기업은 삼성과 연관된 오픈 AI 프로젝트와 데이터 센터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세 번째, 완벽한 재무와 실적입니다. 급등주라고 해서 적자 기업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이 기업은 5년간 흑자 지속에 최근 4년간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매출 795억, 영업이익 86억 원, 재무적으로도 너무나 탄탄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는 차트에 있습니다. 이른바 번개 차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상승했을 때 바닥 매집 패턴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고래들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매집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단기간에 100% 상승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이미 올라가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남들 다 아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2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방송에서 종목명 바로 공개하면 수급이 꼬여서 세력들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우리 주주님들께만 조용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제 채널 설명란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추천 누르시고 삼성전자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제가 밤을 새워 찾아낸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이 AI 폭등 예상 종목의 이름을 무료로 순서대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삼성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도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